찬바람이 불어온다. 약세장 속 상승세 보이는 배당주. 배당주 얘기입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 하는데 요즘은 계절이 바뀐 건지 아니면 시세가 좀 빨리 나오는 건지 올해 하반기에 그동안에 많이 안 보고 있었는데 배당주가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또 이제 좀 장이 좋아서 네. 배당주만 약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앞전에 이제 브리핑 해주셨을 때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배당주 오늘은 약간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배당 ETF 수익률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좀 약세장을 많이 겪어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꽤나 주가 방어력이 강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 이후부터 10월까지의 좀 수익률을 보면 배당 관련한 ETF 20개 중에서 17개가 플러스권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증시 급락과 함께 대부분의 테마성 ETF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에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최대 8%대까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9월 증시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때 증시가 많이 빠졌었는데 9월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한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 1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당주로 꼽고 있는 분야는 은행주라던가 보험주라던가 통신주 이런 업종들을 꼽고 있는데 근 한 달 동안 증시가 부진했던 가운데 이들 종목들 은행주라던가 보험주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이 은행주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한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KB금융이라던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대부분들도 한 5에서 4%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주의 경우에는 은행주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9월 한 달 동안에만 57%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도 미래에셋생명이라던가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의 보험주들도 10%대의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많이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은 4대 은행지주의 주식을 총 132억 원어치 매수를 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제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고금리 장기화라던가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여전하고 또 갑자기 이제 중동 전쟁까지 함께 발발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매력이 있는 투자처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압박을 가해지지만 보험주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보험주 쪽에선 이거를 호재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도 연말로 갈수록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종목 대비로 약해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게시판에 고배당주 이번 하락에 잘 버텨준 게 어딘데요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해서 고배당주 아마도 다들 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배당이니까 예상 배당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지 좀 두루두루 봐주세요. 네, 일단 은행주를 보면 KB금융이랑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한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6.6%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최대 이제 9%로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 금융지주 이외에도 BNK 금융지주 또한 9.03%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DGB 금융지주 또한 8.9%, 기업은행도 8.8% 등으로 배당 수익 전망치가 한 8에서 9%대로 꽤나 높은 축에 속하고 있고요. 또 보험주의 경우에도 교보증권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동양생명이 11.8%의 배당 수익률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화생명도 8.1%, 현대해상도 7.9%, 나머지 보험사들도 한 6%에서 5%대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보험주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막상 이제 배당 수익률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배당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험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국제 회계 기준 새롭게 도입된 거 이것 때문에 배당 가능이익에 대한 산출 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 보험사의 배당 리스크를 좀 막기 위해서 연내로 이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도입 수혜가 배당까지 과연 연결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하나증권에서도 지금 배당에 대한 기대만으로 보험주에 투자하기에는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이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다고 해요. 그 기간까지는 보험주의 주가는 살짝 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꼽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점검해 볼 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시세 대비로 배당금이 맞아요. 얼마냐 이거잖아요.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인데 100원을 배당을 한다. 뭐 이랬을 때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주가가 20,000원일 때 100원하고 10,000원일 때 100원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종목군들이 전반기에 크게 좀 주목을 받지 못해서 주가가 좀 바닥에 있어서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면 높은 거 아닌가? 이 착시가 생각도 좀 조금 들더라고요.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주가가 빠진 데 따른 착시 효과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 자체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면적으로만 배당 수익률을 보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그 미래 기대이익이 함께 향상되는 실적 모멘텀들 이런 종목들을 함께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실적이 강화가 되면 이게 이꼴 배당 강화로 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배당 재원이 탄탄하고, 또 우리가 이제 고금리 상황 장기화가 될수록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을 기아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기아의 영업이익이 6조 2,7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3.4%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상되고 있는 현금 보유량도 함께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지금 연간 기준으로 기아가 한 8조 7,547억 원의 잉여 현금을 보유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환율이 오를 때 오히려 좀 수혜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작년 3분기 영업이익에 비해서 지금 기아가 한 265%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배당도 함께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시장들의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에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 한 7.7% 정도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아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현대차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69%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영업이익들이 좀 좋아지고 이런 현금 유동성도 좋아지면서 올해는 현대차가 한 5.9%, 6% 수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를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지만 또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기관의 자금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에도 함께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배당주만 이렇게 딱 볼 것이 아니라 결국 배당이라는 것도 이익을 내서 이걸 주주들과 나누는 거니까 실적 좋은 기업이 곧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다. 여기에 착안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금융주 전체적으로 배당 많이 주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네, 은행하고 맞아요. 보험주 앞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증권이 요즘에 좀 조금은 다르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키움증권이 주주 친화책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좀 이례적이다라고 받아들여질 정도로 증권주는 배당에 대한 기대가 낮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보통 배당주로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이렇게 금융주들을 같이 묶고 있지만 은행주와 보험주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증권주는 이제 살짝 좀 덜 오른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근 한 달 동안 KRX 보험지수 그리고 KRX 은행지수가 각각 9% 정도 그리고 1.5% 정도 상승한 반면에 KRX 증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하락하면서 이 둘이 약간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감소한 점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지난달 이제 기준으로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7월에 비해서 한 30% 정도나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8월과 비교해서도 이제 거래 대금이 4조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7월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열풍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한창 활기를 떴을 때는 하루 거래 대금이 최대 62조 8천억 원까지 증가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증시의 악재 요인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지면서 8월 말부터 거래 대금이 기존의 62조에서 20조 아래로까지 떨어졌고요. 9월에는 이제 최저가 한 14조 원대까지 거래 대금이 뚝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증권사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부진한 전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7,771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한 332억 원 정도 줄어들면서 컨센을 조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삼성증권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나머지 키움이라던가 미래에셋이라던가 NH투자증권 순이익 컨센서스는 모두 이제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증권주의 악재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해외 부동산 평가 손실 그리고 또 이제 PF와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차익걸제 거래 이런 투자들을 대규모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확대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를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면서 증권사의 부동산 평가 손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은 이 평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충당금을 쌓는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주주에게 줄 돈을 줄인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당금을 쌓으면 당연히 배당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권사의 실적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주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그래서 증권주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고 때마침 우리가 배당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이 고배당주 하나 공모청약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서울 보증보험의 청약이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배당 매력을 꼽으면서 또 투자자들을 이제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 보증보험의 기업 가치가 한 3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청약이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일정이 이번 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상장한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청약 공모주들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불러 모으고 있지만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IPO 시장에서 좀 흔하지 않는 배당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좀 배당 성향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당기 순이익의 50%를 배당금으로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에는 한 32%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여줬고요. 2021년과 2022년까지는 당기 순이익의 한 50% 정도를 배당에 사용하면서 작년에는 주당 4,000원대의 이제 배당금을 줬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크게 줄 만큼 서울보증보험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안정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험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지급 여력 비율이에요. 근데 서울보증보험의 지급 여력 비율을 보면 1분기 기준으로 413%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손해보험사의 평균 비율이 200%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손해보험사와 비교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지급 여력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좋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지금과 같이 배당 여력을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우리가 또 공모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적인 투자처지만 또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는 배당 수익률만 보고 청약을 하기에는 이 서울보증보험이라는 사업성 자체가 별다른 뚜렷한 성장세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약간의 리스크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기업 가치가 지금 3조 원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다른 보험업 대비 약간은 고평가이지 않을까라는 논란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고배당주들이 성장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고 맞아요.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서울보증보험 이번 달 25일부터 공모청약 진행된다고 하니까 청약하실 분들은 일정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배당주 하면은 생각나는 하나 더 통신주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통신주 요즘에 너무 조용해요. 어제는 이제 그래도 조금 3사가 살짝 소폭의 상승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야금야금 계속해서 통신주를 모아가고 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통신주도 대표적인 배당주인데요. 이번 3사의 이번 배당 수익률 전망치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 한 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유플러스도 6.7%, KT도 6.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3사 중에서도 SK텔레콤이랑 KT에 대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각각이 사랑하는 종목들은 조금 엇갈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9월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통신주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KT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의 이름을 올리면서 지난달부터 KT는 외국인의 연속 매수 운이에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반면에 SK텔레콤은 또 기관이 사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의 순매수 3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AI 신사업에 대한 또 이슈도 굉장히 활발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기대감까지 함께 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래에셋증권이라던가 하나증권에서는 통신 3사 중에서 배당 매력 플러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꼽으면서 SK텔레콤을 최선호 종목이다라고 함께 꼽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통신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배당이라는 게 주주의 권리죠. 이 주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찬바람 불 때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 어찌 보면 주인이 되면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 한데요. 다음에 또 이 시간에 그런 얘기도 함께 좀 다뤄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와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감이 좀 잡히셨을까 싶으신데 이렇게 해서 도움 드렸습니다. 추석 전에 만나 뵙는 것 같은데 네. 추석 때 못 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 준비하시느라. 아니 왜 이렇게 오늘이 너무 오랜만에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랜만 맞습니다. 한 달 만에 오는 예. 듯한 오늘 느낌이 들어서 약간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아름다워지신 모습으로 또 이렇게 풍부한 내용을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고해주신 연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가 놓여있는 상황,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배당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 잡아드렸는데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연희님과 재미난 이야기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12시 구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도 조금 한켠으로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어제 12시에도 막 시장이 흔들려가지고요.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닥 3% 정도까지 오르거든요. 남은 시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